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 볼 주제는 여행인데요.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다들 즐겁고 행복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여행을 망치게 된다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만약에 망치고 싶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특히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이 휴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행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짜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빡빡하게 짠 일정을 보고 야, 이런 부분은 조금 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 다닐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나 한국에서 평소에 맨날 등산 다니고 운동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빡세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요, 한국에서는 20분 30분 거리는 저도 잘 걸어 다녔어요. 지하철역까지도 정말 잘 걸어 다니고 평상시에 걷는 걸 워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발리에 사는 지금은 제가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10분이라고 해도 절대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의 여름 기후랑 인도네시아의 여름 기후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굉장히 습하고요, 태양의 강도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한여름에는 한국도 굉장히 더운데 여기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만약에 한 30분 정도를 그 땡볕 아래 걸어 다니는 걸 일정을 잡으시면 쉽게 더위를 먹습니다. 더위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 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낮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어떤 활동을 할 때는 4시 5시 해가 진 이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낮에 그렇게 무리해서 돌아다니면 저녁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일정을 짜실 때는 인도네시아의 날씨나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체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일정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행 일정을 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모든 걸 올인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배분해서 오늘은 여기를 보고 내일은 여기만큼 보고 그 다음날 요만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빡빡하게 잡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릴 도리가 없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구글 맵을 너무 믿지 마라입니다. 보통 여행 일정을 잡으실 때 예를 들어 나는 덴파사르에서 사누루 비치까지 구글로 검색해 봤더니 20분이 걸리더라. 그래서 20분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짜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차가 막히지 않고 교통 상황이 원활하다면 거의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연말, 지금 이런 연말 기간이나 아니면 방학 기간 또는 르바란, 인도네시아 단식 연휴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에는 외지인들이 굉장히 발리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평소 차량 교통량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글 지도에 20분이 뜬다고 하더라도 교통 상황이 계속 지체가 되면 시간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맵을 보실 때 만약에 교통 정체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실제 나오는 그 시간보다 20%에서 30%는 조금 더 업된 시간을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도착하실 수 있고 다른 일정에도 여유있게 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근에 이제 한 달 살기나 이런 거에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분들 서핑하러도 많이 오시고 한 달 살기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요즘 오토바이를 많이 빌려서 타고 다니세요. 근데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은 한국에서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보지 않은 분이 본인이 자전거 탈 수 있으니까 나도 오토바이 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오토바이 타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이 생각보다 손을 당겼을 때 갑자기 생각보다 훅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앞에 아이가 있다거나 또는 차량이 있었다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인도네시아 길도 좁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잘 타시는 분이나 거기 오토바이 렌트 하시는 곳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잘 타봤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는 교통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엉덩이를 삐집고 가야 되고 교통 방향도 반대죠. 우리나라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인도네시아는 왼쪽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에서 타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라는 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져요. 왜냐면 차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덜 다치고 차가 고장나면 상관없는데 오토바이는 하이바만 썼다 뿐이지. 하이바 아니고 헬멧. 다치게 되면 온 몸이 갈려버립니다. 그리고 뼈 부러지는 거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제 주위에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정말 많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못 타서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예측하지 못한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다거나 또는 뭐 길이 미끄럽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갑자기 차나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아예 안 타보신 분이라면 여기서 오토바이 안 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안전하게 차 렌트 하시거나 그랩이나 고카 같은 온라인 택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잘 타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초반에는 가까운 동네에서 조금 연습 삼아 타보시고요. 그래서 이 길이나 이 교통 상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조금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다치면요, 인도네시아가 병원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뼈라도 이게 다치게 되면 응급수술을 했을 때 이게 잘 붙을지 안 붙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워낙 이제 의료 기술이나 의료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원숭이 조심입니다. 원숭이가 사실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원숭이를 만나보면 그렇게 귀엽고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발리에서 뭐 울루와투 지역이나 우붓 지역 그리고 또는 부두글 지역에 원숭이가 특히나 많은데요,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원숭이한테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숭이가 뭐 가방이나 안경도 뺏기고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진짜 흔한 게 뺏기고요, 몸 위에 올라와서 이제 머리를 막 만진다거나 이렇게 머리를 잡아 당긴다거나 핥힌다거나 이런 거 진짜 흔하거든요. 저도 안경 2번이나 뺏겨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원숭이가 좋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든지 먹이를 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몸에 올라와서 핥힌다거나 깨물어 버린다거나 하면 진짜 바로 병원 가서 비싼 주사 맞아야 돼요. 광견병 주사 같은 걸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아까운 여행 시간에 또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건 뺏기는 거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해도 아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나는 모자 안 뺏길 수 있어, 나는 안경 안 뺏길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 줄 아세요? 저도 내가 감히 나한테 원숭이가 올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뺏긴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또 돈을 줘서 옆에 있는 관리인들한테 또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찾는다 하더라도 뭐 물건을 깨물었다거나 부서졌다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돈 주고도 찾았는데 부서져서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는 건 좋습니다. 보고 멀리서 사진 찍고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원숭이한테 뺏길 만한 물건을 미리 안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 오셔서 이제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물에 석회질이 많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먹는 물이나 양치하는 물은 반드시 정수된 물, 그러니까 생수를 쓰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이제 물갈이도 안 하고 뭔가 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에 가보시면 그 화장실에 생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뭐 나는 괜찮아 하시고 그 수돗물로 양치하시지 마시고요, 거기 비치된 생수로 꼭 양치하시고 먹는 물도 꼭 생수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음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 조심하라는 거는 얼음 조심이랑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나는 로컬 스타일 맛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아무 음료수, 아무 주스나 이렇게 사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게가 이렇게 소규모고 길거리에 파는 곳들은 얼음이 그냥 뭉땡이로 있는 걸 막 손으로 깨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얼음이 어떤 물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생수로 만들어졌다면 생수로 만들어진 얼음을 공급받는 건 대부분 각이 져 있거나 모양이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뭉덩이로 올 수가 없어요. 뭉덩이로 오는 것들은 보통 이제 뭐 생선 보관한다든지 뭐 이런 싸구려 물로 만든 얼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깨서 파는 얼음의 음료수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그 1, 2만 루피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신다거나 택시를 타신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받으셨을 때 뭔가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잔돈이 없어서 1, 2만 루피아를 택시기사가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1, 2만 루피아 때문에 괜히 싸우고 언성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싸워서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찰도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손님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요구하거나 어쨌든 어떤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분을 망치지 않고 다음 일정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도 그랬지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갖고 그날 기분 나빠서 인도네시아 사람 너무 싫다, 나 발리 사람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정에 만나는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굉장히 즐겁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1,000원, 2,000원 정도는 팁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택시 이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발리 같은 경우는 특히 공항, 그리고 사누르, 우붓, 짱구, 그리고 울루와투 일부 지역 이런 지역에 가보시면 온라인 택시를 이용하지 마라라는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에서 온라인 택시를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그거죠. 자기들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지역 택시를 이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우붓 지역에 가셔서 보시면 팻말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지역 택시를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온라인 택시 금지 표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발리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리 내에는 발리 공항 택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발리 공항 내에서는 발리 공항 택시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온라인 택시를 저도 부를 때도 있고 또 블루버드를 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블루버드를 타다가 잘못 걸리면 괜히 실랑이를 해야 돼요. 공항 택시 직원들이랑 블루버드 기사랑 실랑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블루버드가 어떻게 태우냐면 3층 출국장에 가서 거기서 손님을 내려주고 바로 거기서 타고 가면 이제 안 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온라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통 온라인 택시 주문을 하면 그랩이든 고카든 자기가 외부에서는 태울 수 없으니 주차장 뭐 2층이나 3층으로 오라고 해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면 그 사람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택시를 이용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항이나 우붓, 짱구, 스미냑 뭐 이런 지역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타셔야 된다. 괜히 실랑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택시 이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안 좋은 약들인데요.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약물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르기앙과 같은 클럽 지역에 가시면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매직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막 끌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추파를 날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무심코 재미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다가는 정말 인생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혹시 그런 이 소리가 들리더라도 쌩 까고 바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괜히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친구들이 눈치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확 달라붙어서 막 얘기하다가 핸드폰이나 지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빨리 지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9번째는 개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모기도 조심해야 되지만 모기는 보통 이제 뭐 말라리아나 댕기열이 아닌 이상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냥 물리면 거물리나 물파스를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개미는 얕잡아 볼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개미랑 인도네시아 개미는, 특히 동남아 개미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 빨간 불개미들 종류 있잖아요. 빨간색 개미는 이 한번 사람 손이나 발을 물게 되면 진짜 여러 곳을 물어요. 그리고 이 문 흔적이 사라지지가 않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 발에 있는 것처럼 발이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발라도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 가렵습니다. 일반 벌레 물린 연고로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국에 가보면 개미가 물렸다고 하면 개미가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를 보통 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짜리 연고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봐야 피부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개미가 있다고 하면, 작은 개미는 뭐 조금 물리면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겠지만 큰 개미 그리고 빨간 개미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장소는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풀 속에 빨간 개미가 눈에 보이면 절대 거기는 밟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거 잘못 밟았다가는 본인들 집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빨간 개미가 보이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되고, 집에 혹시 빨간 개미가 있다면 방역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공짜 술 조심하라 라는 거거든요. 클럽에 가시든 어떤 식당에 가시든 누군가가 주는 공짜 술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주는 호의는 받지 마시고 사양하십시오. 과감하게. 공짜 술에 뭐가 들어있을 줄 모르고요. 예전에도 여러 신문 보도나 이런 데 나왔지만 인도네시아 전통주인 아락이라는 술에 공업용 메탄올 이런 것들을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간혹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싼 술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공짜로 주는 술이라면 사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실명이나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망의 11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도입니다. 일단 서핑 하시는 분들은 파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죠. 꽃다바다가 보통 가보시면 물이 빠지게 되면 진짜 허리보다 더 낮게 오는 경우도 있고, 평소라 하더라도 가슴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뭐 만만하게 보시고 이렇게 서핑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파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시즌이 변경될 때는 파도나 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한번 잘못 휩쓸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서핑 보드에 맞아서 다친다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핑보드랑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핑을 타시거나 해양 스포츠를 하실 때 파도를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누사두아에 있는 워터블로우라든지 렘봉안 섬에 있는 데블스티어, 또 누사포니다에 있는 엔젤스 빌라봉, 요런 곳들에 가셔갖고 사진 찍으시려고, 뒤에 엄청 멋있거든요. 분수처럼 물이, 파도가 팍 치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려고 그 절벽 끄트머리에 서갖고 이렇게 셀카 같은 거 찍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파도가 몰아쳐서 이분들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못 찾습니다. 한번 휩쓸려 간 사람 중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장소에서는 인생샷 남긴다고 너무 그 절벽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울루와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사진 찍으시려다가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어가서 아마 사진 찍으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절벽 높이가 거의 90m거든요 90m 절벽으로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샷 남기시려고 하다가 정말 인생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그런 사진 촬영이나 도박적인 행동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도 하나 반가운 소식은 내년 하반기에 발리에 영사관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사관이 생기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영사관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발리라든지 아니면 수라바야에라도 영사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남아 지역이나 특히 발리, 인도네시아 지역을 여행하실 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올 한 해 제가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원더키디가 생각나는 2020년인데요. 새해에도 더 좋은 일들, 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0년에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는 구루발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